안녕하십니까. 인간열전의 카이로스 타미즈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하죠. 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장수가 축복이 아닌 요즘 노년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한 중장년층은 은퇴 후 장밋빛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가, 한 달 생활비는 얼마나 들어갈까, 정말 머리가 지그지그 아파옵니다. 오늘은 퇴직 후에 한 달 생활비는 얼마 정도 들까라는 제목으로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말 나온 김에요. 자,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시나요? 나이, 소득, 그리고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소득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현 생활에 만족하면서 전려가는 습관으로 저축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소득은 높지만 무절제한 소비 습관으로 한 달 생활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기준으로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통계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2021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생활 실태를 참고를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이가 들수록 한 달에 들어가는 생활비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평균 생활비가 60대 생활비와 거의 같죠. 그래서 60대를 기본적인 모델로 잡아봤습니다. 질병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60대의 최소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207만 원 정도, 혼자일 때는 129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더 나아가서 흡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289만 원 정도, 또 혼자일 때는 184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과 지인들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요. 거의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전에 사는 친구는 부부 기준으로 한 300만 원 조금 안 되게 들어간다고 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또 아껴 써서 250만 원 조금 더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집안의 그 대소사 등이나 결혼한 자식들이 집에 왔을 때 돈이 평소보다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또 손주가 태어나면 또 소소하게 더 들어간 돈이 많잖아요. 그런 돈들은 당연하게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겠죠. 시골에서 좋은 생활을 하면서 혼자 사는 친구는 차 유지비, 보험료, 경조사비 등 모두 합쳐서 한 13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요, 식재료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골 생활의 좋은 점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서울에 있는 퇴직자는 어떨까요? 아까 자료에서 그 서울 지방 구분이 안 돼 있었지만 아무래도 서울에 거주하는 퇴직자는 지방의 거주자보다는 더 많이 생활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부부 기준 한 달에 들어가는 생활비가 3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골에 비해 약 한 20% 정도 생활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요. 물가도 비싸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60대로 개인으로 생활하는 저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그 법적으로 이제 노인의 대열에 끼게 되는데요. 이건 뭐 절대로 자랑은 아닙니다. 뭐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퇴직 후에 몇 년 동안은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경조사비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한 5, 60만 원, 또 많게는 100만 원 넘게 들어간 적도 몇 번 있었고요. 요즘에는 한 2,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경조사비가 안 들어가는 달도 가끔 있고요. 요즘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래서 경조사비는 생활비 지출에 큰 그 변수가 되는 셈이죠. 요즘에는 이제 술을 끊어서 뭐 술값도 거의 안 들어가고요. 맨날 세워놓는 차도 팔아서 유지비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전락이 된 것 같아요. 자, 부부 기준 나름 그 풍족한 생활을 하려면 289만 원 정도의 그 한 달 생활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퇴직자가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마지막 그 베이비붐 세대인 1963년생들이 그 퇴직하는 해이죠. 그들이 퇴직하고 3년 후에, 그러니까 63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이 나오는데요. 그 3년이라는 공백이 사실 큽니다. 그나마 60세에 퇴직하는 퇴직자는 좀 행운이죠. 우리나라 그 근로자 평균 퇴직 나이가 49.3세라고 하잖아요. 그 나이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만 65세에 받을 수 있으니까 약 한 15년이라는 그런 공백이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난감하지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률이 2022년 기준으로 57.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나마 해마다 좀 수급률이 점점 올라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퇴직 후의 삶을 극복하려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합니다. 60세에 정년 퇴직 후에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의 생활비가 약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들 부부가 향후 30년을 더 산다면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론상 10억 8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죠. 거기에 물가 상승분을 포함시키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우리나라 상위 1%가 통장에 한 10억 정도 넣어놓고 생활한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지만 지금 저는 보통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그나마 생활하고 있지만 그것마저 고갈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머리가 하지는 경우를 가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70이 넘어지면 취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지요. 그나마 있는 게 지자체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그 하루에 그 2-3시간 정도 일하는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바깥 세상은 늘 춥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녹록지 않은 세상을 보다 더 행복하게 그리고 또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건강을 챙기면서 스스로 근검 전략하는 습관을 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보다 더 많이 쓰게 되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전략하고 저축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정말 뭔가를 사고 싶을 때 그 돈이 거기에 꼭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노후에 쓸 자금으로 저축할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10년 후에도 내가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의 기회가 줄을 때마다 10년 후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은 나의 미래를 더 잘 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필요하지도 않는데도 충동적으로 또 호기심에 끌려서 물건을 사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자만하고 호기심을 부리다가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미국 배우 잭 베니는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월급 봉투가 얇을 때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 돈 모으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말 멋진 말이 아닙니까? 이 말은 저축하는 습관을 미리미리 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또 쉽지도 않습니다. 개인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앞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축하는 습관이야말로 나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길임을 꼭 명심했으면 합니다. 퇴직 후 인생은 퇴직 전의 인생과는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수입은 3분의 1로 줄어들고 그동안에 쌓았던 인맥들도 다 떠나갑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죠?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으십니다. 현직은 전직이지만 퇴직 후는 지옥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늘 인식하고 있으면 퇴직 후에 삶이 한결 더 부드러워지고 행복이 가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즐거운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